3D 레이어를 적용하는 사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 졸업생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3D 레이어를 배치해서 카메라로 움직여서 실제로 날아가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마치 3D 오브젝트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3D 오브젝트가 아니고 3D 레이어로 배치를 해서 옆면을 만들고 또 세로를 세우고 해서 마치 3D인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의 악보는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자, 보이는 이 풀이 다 3D 레이어입니다. 자, 3D 레이어로 배치해서 마치 진짜 공간감처럼 멋지게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래스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풀들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이는 3D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맵 소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픽셀이 4000 픽셀이죠. 가로 픽셀이 굉장히 해상도가 뛰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뒤에 포토샵의 투명도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D에서 소스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투명도가 있는 소스를 구하면 얼씨구나 하면서 사용하겠지만 이런 풀들은 보면 투명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명도를 줘서 만들 수가 있을까? 다른 이미지 다운해서 포토샵에서 소스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선택해주는 매직봉이 있습니다. 그 매직봉을 선택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델레트 키를 눌러서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델레트 키를 눌러도 색깔은 투명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토샵의 투명도까지 인식을 하려면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실제 레이어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이 글자 부분을 두 번 클릭하면 레이어 제로로 바꾼 다음에 매직봉을 선택해서 델레트 키를 누르면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회색으로 들여붓기를 해서 보면 이처럼 흰 부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힘든 작업이죠. 위에 연속된 걸 꺼줍니다. 그러면 클릭한 거와 똑같은 색깔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델레트를 눌러서 자, 이렇게 지워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걸 어느새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지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복귀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레이어로 바꾸고요.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알파 마스크 개념을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흰색 부분만 지워버리고 풀 부분만 남기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흰색으로 둘 중에 하나를 검은색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알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U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위에 레이어를 색깔을 조정해서 알파 채널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회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 그레이스케일로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컬러는 유지하되 색만 빼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휴 세츄에이션 값에서 휴 값을 돌리면 이렇게 색깔이 바꾸는데 세츄에이션 값을 제로로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흑백을 만들 수 있고요.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desatuate라고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컬러의 정보 값은 있지만 RGB 값을 다 회색으로 바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밑에 레이어는 RGB 값을 가지고 있고 위에 레이어는 RGB 값을 가지고 있지만 흑백 상태로 만든 거죠. 얘를 레벨에 들어가서 레벨 값을 올리겠습니다. 블랙 값을 더 진하게, 화이트 값을 더 희게. 그래서 이 레벨 값을 조절하면서 가장 흰색과 까만색으로만 남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에 요 잎들은 살려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최대한 검은색과 흰색이 또렷하게 남도록. 자, 너무 심해지면 안티알리아싱이 뭉개지게 되죠. 하지만 또 뒤에 쓸데없는 이파리가 살아있지 않도록 확실하게 없앨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를 타협점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알파 채널로 사용하겠습니다. Select All, Ctrl A, 복사, Ctrl C, 그 다음에 채널로 가겠습니다. 자, RGB가 있는데 New 채널을 만들어서 알파에 Ctrl V, 그리고 다시 RGB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붉은색은 알파 채널을 보여주는 건데 끄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로 돌아서 지금 이제 위에 레이어를 끄고
밑에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본래 우리가 작업해야 될 레이어이니까요. 팁을 알려드리자면 손바닥은 이렇게 움직이는 버튼이고요. 손바닥을 2번 클릭하면 한 번에 보이게 됩니다. 즉 53.9%가 보이게 되죠. 돋보기는 클릭을 하면 줌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다시 뒤로 빼기인데, 돋보기를 2번 클릭하면 100%로 딱 보여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손바닥을 2번 클릭했을 때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한눈에 보여주기, 돋보기를 2번 클릭하면 크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100%, 즉 원래의 픽셀로 보여주기,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보기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채널처럼 선택을 하겠습니다. Select, Load Selection, Alpha, OK. 말씀드린 대로 흰색이 있다, 검은색이 없다기 때문에 있다 부분, 즉 흰색 부분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검은색 부분은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것이죠. 여기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델레트 키를 누르면 있다 부분, 즉 흰색 부분만 지워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디셀렉트, D죠. 하게 되면 깔끔하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알파 채널을 둬도 됩니다. 자, 위에 레이어는 이제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애프터 이펙트에 가져가야 되면 투명도를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거는 아주 이미지도 크고 알파 채널까지 그대로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딱 3D라든지 합성을 위해서 있는 파일인 거죠. 자, 이 파일도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png 파일로 저장이 했습니다. 불러와 보겠습니다.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풀을 가져오겠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데요. 풀로 놓고 보면 조금 나아 보이죠. 여기는 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로 놓고 보면 조금 더 깔끔해 보입니다. 확실히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구멍이 뚫린지 안 뚫린지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 누르고 우리 3D 레이어를 한번 켜볼까요? 뉴 카메라. 자, 오케이. 그리고 카메라를, 그리고 포지션을 Z축으로 조금 더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3D로 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작업하려고 했던 진짜 큰 PNG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디테일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 레이어로 할 거기 때문에 큰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틀었을 때 저 끝에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3D 레이어로 쓸 때는 큰 파일이 좋죠. 이것을 여러 개를 배치해서 앞으로 쭉 나가는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D 복사를 해야 되겠죠. 포지션 값으로 해서 뒤쪽으로 조금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똑같은 풀이 반복이 되니까요. 약간 포지션을 옆으로 움직여 볼까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한다거나 조금 위로 한다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되었군요. 이거를 똑같이 두 개를 컨트롤 D 똑같이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옆에서 보고 포지션 값을 P를 누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동시에 두 개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해 보죠. P 4개를 다 선택하고 컨트롤 D 다음에 또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약간 더 옆으로 조금만 움직일까요? 조금 더 움직이고 앞으로 빼겠습니다. 풀 모양이 좀 나왔나요? 조금 더 옆으로 보내보죠. 자, 다음에 또 선택하고 컨트롤 D, 이번에는 훨씬 더 뒤로 밀겠습니다. 지금 카메라의 단축키 C와 레이어 선택인 V를 같이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풀 종류를 3-4장을 가지고 그것을 쭉 배치해서 하는데, 지금은 작업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한 장을 가지고 약간씩 왼쪽 오른쪽으로 배치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더 난수적으로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카메라가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나아가면 풀숲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옵션 값입니다. 카메라의 포지션을 눌러보면 그냥 포지션만 보이는데 실제 이거는 카메라 자체의 포지션 값이고, 더 느려서 보게 되면요, 포지션 값과 함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또 다른 값이 존재합니다. 자, 이 값은 뭐냐면 카메라가 보고 있는 목표점에 대한 값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볼 때는 보이지 않고요. 탑뷰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이게 바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카메라의 목표점입니다. 목표점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카메라만 위치감만 가지고 움직이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이와 같이 중심점을 통과하는 순간 카메라가 휙 돌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일 때는 카메라와 함께 목표점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 값을 같이 키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뷰를 두 개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를 주고 쭉 5초 정도 갔을 때 키를 앞으로 쭉 빼서 풀숲을 지난 것처럼,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숲을 지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높여보죠. 탑을 레프트로 바꿔 첫 번째 거 키 위치를 잡고 포지션 업 올려야 되겠죠. 여기를 잡고 올려보게. 그리고 마지막 위치에 가서도 꼭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약간 풀 위로 스쳐 지나가듯이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풀들을 더 복사를 하고 싶으면 처음을 선택하고 끝을 선택하고 컨트롤 D, 다음에 P,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마이너스 더 줄여서 비슷한 위치에 풀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뷰로 바꾸고 앞으로 가기를 누르면 풀숲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플레이를 누르면 굉장히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많이 버벅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애프터 이펙트는 실시간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한 장 한 장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장 한 장을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여기 초록색 게이지 바가 올라가고 있는데 즉 램에서 렌더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램 프리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펙트도 없이 그냥 레이어만 많이 뒀더니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네요. 총 레이어 개수는 현재 30개입니다. 자, 30개의 레이어 개수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까 보셨던 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풀이 지나가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약 한 100개 정도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풀숲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외에도 3D 레이어를 사용한 작업을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일러스트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일러스트를 레이어를 쪼개서 그냥 한 장의 그림 같지만 입체감을 두고 있습니다. 배경과 앞에 그림이 따로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자, 이렇게 입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앞에 있는 주인공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뒤에 있는 개체는 또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은 3D 레이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도 3D 레이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3D 레이어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공간감 있는 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림 디테일도 좋아야 되겠지만 애프터 이펙트 레이어로 배치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3D 레이어로 배치를 했을 때 카메라의 움직임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훨씬 더 공간감 있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의 3D 레이어는 그림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3D를 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훨씬 더 디테일한 공간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